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관세법인 GTMS 대표 문상태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상당히 지루하고 또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스케줄보다 많이 좀 딜레이가 돼서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세션이 다 종료가 되고 Q&A 시간이 돼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할애받은 시간은 한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네 분들이 검증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이게 참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또 실무적으로 좀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만 좀 요약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일반, 지금 뭐 계속 다 보셨던 내용이지만은 검증, 원산지 검증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대응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FTA 협정 하에서 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이제 특혜 원산지 적용을 한 경우에 그 원산지 요건에 맞게끔 신고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한 것이 이게 합당한 거냐를 이제 과세기관인 세관 당국이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협정문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베리피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FTA 특례법, 모든 법령상으로 보면 조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좀 강하게 좀 우리나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그 검증 유형은 협정별로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직접 검증, 간접 검증, 또 선 간접 검증, 후 직접 검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원산지 조사 방법도 서면 조사, 현장 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가 원칙적인 조사 방법이고요. 그래서 서면 조사에 의해서 원산지 검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제 현장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선 직접 검증 방식은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협정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고요. 직접 검증 방식이라 그래서 무조건 먼저 그 수출자한테 검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단계적으로 수입자부터 해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검토한 다음에 이제 관련 증빙서를 제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서면에 의한 검증이 불충분할 경우에 이제 직접 검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 검증 방식은 수입국 세관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국 세관 당국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린 대로 이제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 세율을 배제를 하고 관세를 추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석호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수출자의 협조 또 상대국의 이런 인증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간접 검증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간접 검증 후 직접 검증 방식은 1차적인 검증은 간접 검증 방식을 취하고요. 대신 간접 검증을 앞에 본 간접 검증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간접 검증 방식에 있어서는 10개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선간접 검증 후 직접 검증 방식은 그 기간이 짧습니다. 한 아세안 같은 경우는 2개월, 한 인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 필요성이 뭐냐?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산지 부정을 당하는 경우에 이제 받는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내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스크라고 그러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가 되고 당장 추징을 당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위험, 또 수출자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까지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업무는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없던 새로이 부과된 업무고 또 아주 복잡하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업무로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업무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품을 하부 벤더로부터 납품을 받는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도 계획에 있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수출입 건수가 많다든지 또 제품 수가 많은 경우 BOM 수가 많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또 막 기존에 가지고 있던 ERP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관리가 불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FTA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관리 요소들을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각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원산지 관리 업무는 뭐 품목 분류부터 해서 또 원가 회계, 또 평가 부분, IT, 또 뭐 리갈 이슈 이런 부분까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고 또 복합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서나 어떤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뭐 부서별 인원을 선발을 해서 TFT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별팀을 편제를 해서 FTA만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존에는 보면은 보통 통관이라든지 관세 업무를 뭐 구매 쪽이나 물리 쪽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생산, 뭐 구매, 또 심지어는 영업, 수출, 회계, 또 그런 법무 담당 이런 모든 파트가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CFO 밑에 라인업을 한다든지 또 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조직 편제뿐만 아니라 그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가의 양성도 계속 그 앞에서도 강사분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산 쪽에 좀 노하우가 있는 이런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원산지 관리 업무가 사실은 협정별로 관리 내용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많이 복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 자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무 플로별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업무 처리 방식이 일괄되게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휴먼 에러라든지 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각 그 업무 단계별로 업무 부서별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뭐 상품관 보이시는가요? 그 상품 관리 중에서도 이제 품목 분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게 목적을 기술을 하고 또 업무 범위라든지 또 담당자 그리고 업무 플로우는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키핑을 해야 될 다큐멘테이션은 뭐고 또 어느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런 각 부서별로 각 담당자별로 이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매뉴얼 작성뿐만 아니라 각 그 회사별로 적합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또 리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한지, 또 뭐 발급기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발급기관의 스탬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또 HS 변경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원재료, 제품별로 이런 게 다 HS 코드가 제대로가 분류되어졌는지, 또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계산 공식이 제대로 그 포뮬레이션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 또 중간재 대체 가능 물품 누적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시스템상에 내재가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런 이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각 협정별로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뭐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서플라이 체인을 변경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을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사후 검증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저런 사전 진단, 스스로의 그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그 도미니크 씨도 미국 쪽에서의 그 검증과 관련해서 그 서류 보관, 증빙 서류 보관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각 거래 건별로 관련되는 서류를 다 키핑을 하셔야 되고, 또 5년간 보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관에서 하시라도 제출 요청을 하면 언제라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가령 예를 들어서 거래 건수가 많고 이런 회사들이 뭐 하드 카피로 과연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 카피로 만약에 보관이 불가능하다 그런다면 소프트 카피로 보관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서류 보관을 위해서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FTA 관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우리 협력업체 관리인데요. 생산자, 수출자가 아무리 원산지 증명을 잘해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하부에 있는 벤더, 하부에 있는 협력업체가 자료 제공을 안 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 최종적인 책임은 수출자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부담, 또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 이런 부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찌 보면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할 수가 있는데, 뭐 또 우리 전체적인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호 협조 하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안을 좀 제시를 냈었는데요. 그 뭐 교육도 수시로 하청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원청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무료 배포, 또 그 특혜 관세율을 적용함으로부터 받는 이런 프라핏의 쉐어,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스템,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ERP 시스템이나 아니면 매뉴얼로 관리가 가능한 회사들이 많고, 아까 이제 우리 박재호 간사사님께서도 여쭤보신 대로 이게 과연 시스템이 필요한 거냐라고 의문을 갖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은 ERP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특히 이제 부가가치 기준을 그 부가가치 기준 적용 물품을 수출하는 그런 생산업체들은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출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코드, 제품 코드뿐만 아니라 HS 코드를 비롯해서 또 각 그 FTA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 또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정 기능, 또 그 원산지를 판정하고 나서 실제 그런 증명 서류에 향 5년간 보관, 이런, 또 나중에 실사를 대비해서, 검증을 대비해서 특히 이제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계 자료와의 정합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솔루션들이 저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매뉴얼로 관리를 할 건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검증이 사실은 어렵고, 증명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상당히 두려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좀 편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회피해 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제도적인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것들 중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제 원산지 사전 심사라든지, 또 원산지 사전 검증,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많은 그런 위험을 해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산지 이제 사전 심사 같은 경우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어느 나라 산인지, 아니면 또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이게 충족 여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다가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비원산이냐 원산이냐 확정을 지어놓고 나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나중에 원산지 판정도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산지 사전 검증 제도도, 이건 사실은 이제 법에는 없고 저희 관세청 훈련상으로 있는 제도인데요. 이건 아주 좋은, 회사에서 꼭 이용을 해볼 만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이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자가진단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가진단을 해봐도 좀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에다가, 사전 검증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관세청에서도 그 자동차 업계 한 회사를 검증을 지난달까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 검증을. 그래서 또 코스트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여기에서 그 사전 검증에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할 때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절차를 생략을 해주는 그런 특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품목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나 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FTA가 되기 전에는 어디로 가도 8%고 세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세번으로 보내놨는데 실제 특혜되어 있는 세번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거나 FTA 하에서는
무조건 원재료든 제품이든 반제품이든 6단위까지는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도 있고 품목분류 확인 제도도 있으니,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분류하는 세번하고 상대 국가에서 분류하는 세번하고 이렇게 디퍼런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듀얼로 적어도 괜찮다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관세청은 그게 아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의 활용인데요. 이건 여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한 86%, 84% 정도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받았다 하는데, 이제 조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 이제 인증 수출자를 인증을 해주겠다 하다가 이제 그 시스템 갖춘 기업이 많지 않고 또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워낙 장시간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에 준하는 매뉴얼을 가진 회사들도 인증을 해주겠다 해서 사실은 시스템과 상관없이 매뉴얼만 가지고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뭐 외국 세관이든지 검증 의뢰가 왔을 경우에 매뉴얼만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검증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건지 하는 우려가 많이 들고요. 근데 어쨌거나 인증 수출자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도 그 원산지 간접 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기관 증명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절차라든지 첨부 서류를 안 내도 되는, 간소화하는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저런 인증 수출자 인증 제도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뭐 좀 막 빠른 시간에 발표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